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이건 이제 정당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태의연해지겠죠. 그 조직은 노쇠하게 되고요. 그런 정당을 국민이 믿고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삼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이 17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나서서 이 3선 이상의 중진들, 그 다음에 지도부를 구성했던 전현직 지도부 구성원들, 또 당의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험지에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데 대한 첫 응답이죠. 그 응답을 김 의원이 한 셈입니다. 근데 이제 이로써 보면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5명이 되네요. 김세연 의원도 있고, 또 진작에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류민봉 초선 비례대표죠. 역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성찬 의원 재선입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지냈는데 역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비례 초선이죠. 그 조훈현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그동안 이제 소장파의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파로서는 이제 리더급 의원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는데, 그는 이제 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선언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이런 말을 했고요.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이런 좀 험한 말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아주 가혹한 자기 비판인 셈이죠. 사실 자유한국당은요, 재기의 계기, 이걸 스스로 걷어차면서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되살아날 그런 기회를 외면하면서 각자의 살 길만 쫓아왔다.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자체가 참담하게 무너졌을 때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은 택하지 않고, 모두가 그저 구차하게 연명할 생각만 했던 게 사실이죠. 여러분, 피닉스새 아시죠? 불사조.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00년마다 스스로를 죽여서 그 제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사조가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새. 근데 만약에 좀비가 그냥 죽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좀비가 되는 거죠. 스스로를 죽여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너무 노쇠했죠. 기백도 없고 기력도 없어 보입니다. 김 의원은 창조를 위해서 차라리 해체하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게 반드시 당을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각오를 다 가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작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만약에 그 정도의 각오를 가졌더라면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직은 와야 될 수밖에 없죠. 네가 가라 하와이. 기억하시죠? 곽경택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친구. 여기서 유오성이 장동건에게 말합니다. 좀 하와이 좀 피해가 있으라고. 그랬더니 장동건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을 누가 흉내냈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흉내냈죠. 초재선 의원들이 이 유력자들, 전현직 당 지도부 인사들 험지로 가거나 불출마 선언하라고 한 데 대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말로 떠들기 전에 당신부터 실천해, 이런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당의 말하자면 대표급 인사로서 이렇게 이죽거릴 건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2016년 총선 패배 때부터 2017년 봄에 걸쳐서 전개됐던 그 촛불전국, 탄핵전국, 여기서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면, 새누리당의 주요 간부라든지 유력자들이었다면
다 일단의 책임은 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정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그래서 정권을 빼앗기게 된 그 상황에서도 다들 말이죠. 서로 친박 비박 나눠서 상대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들이었죠. 단지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잃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자유우파 국민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정권을 만들어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기대를 보기 좋게 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유우파 국민들 엄청난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요. 이 개파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뭐 불출마하면 그게 능사냐? 뭐 이래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능사인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몫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이 뭐 쇄신, 개혁 이렇게 말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 몫부터 내려놓음으로써 그 말에 신뢰성이 더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그 대사 중에 하나만 더 인용하죠. 말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 말 기억하시죠? 유호성의 칼에 찔리면서 장동건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뭘로 이제 이게 인용됐냐면 욕심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특히 정치권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됐지. 욕심 그만 부려라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 말을 특히 다선 의원들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내가 뛰어난 그 인물이니까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좀 깊이 인식해가지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 소리 듣기 전에 이 부산 사투리인데요. 스스로가 좀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이 결심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우선 자신의 것부터 내던질 줄 아는 그런 리더의 진정한 그 용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